안녕하세요. 글로벌TV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특이사항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 얘기는 국제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연애가 하고 싶은 건지 결혼이 하고 싶은 건지 이거 명확하게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은 동반자를 얻는 것이지 어떤 내 소유의 개념으로 어떤 소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특히 그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그 어린 여자들 어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 어린 여자 데려다 뭐 하시게요. 그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되게 보기 안 좋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나이 먹으면 나이값 하고 곱게 늙어 갑시다. 저는 그 얘기가 하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결혼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한 이래저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베트남 기준으로 해서 신부 들어와서 안착하는 데까지 한 5천만 원 정도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좀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업체를 통해서 결혼해도 한 3천 이상 들어가고 개인 결혼 하셔도 한 2천은 들어가요. 그런 마당에 돈까지 없으면 결혼하는 배우자한테 무시당하고 또 결혼이 중간에 엎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를 베트남 여자가 돈만 밝힌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논리가, 결혼이라는 건 아무래도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필요한 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의 준비 후 과정으로서 금전적인 준비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국제결혼 하다 보면 자기 감정을 주체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한테는 너무 관대하고 상대한테는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이런 걸 되게 많이 봐요. 특히 나이 50대 60대 되면 저도 그렇지만 별로 싫은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그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인정을 안 해. 그게 일명 꼰대 문화예요. 그리고 부부라는 건 어떤 대화를 할 때 상대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결혼하는 어린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20대야. 그러면 그 여자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니 나이 먹은 한국 사람이 나이 어린 베트남 여자한테 살아보지도 않은 인생을 이해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상대에 대한 적절한 존중도 필요하고 배려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가 내가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해주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문화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믿어주는 마음으로 수용하고 결혼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결국은 아내한테 신뢰를 얻고 결혼 생활이 무탈하더라, 또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국결 수비대들이라고 하는데 국제결혼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들이 참 많은데, 아니 뭐 그 대상이나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뭐랄까 인정이라도 해주겠는데, 그 인터넷의 키보드 워리어들이 남대문도 안 가보고 남대문이 이렇네 저렇네 얘기하는 것처럼 그 국제결혼 안 하신 분들이, 아니면 때론 실패하신 분들이 국제결혼 이래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그거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참 가당치 않은 가짜는 소리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결혼 실패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가 무슨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까요? 자 보세요. 내가 돈을 아내한테 어느 정도 쓰면서 처세를 하니까 아내한테 존중을 받는 거, 그런 것도 사실은 현실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돈 없는 애들이 이상한 소리 짓거리는 거 그거 듣고 괜히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잘 진행되던 결혼이 빠그라지시는 분들도 좀 봤거든요.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어차피 결혼이라는 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거는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거는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상대한테 나눠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공통된 그런 가치를 공유하면서 행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기적이고 상대한테 배려할 생각이 없고 나눠줄 생각이 없는 이기적인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한테 불공정함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여자들이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혼하는 거죠. 본인이 잘 베풀어봐요. 그리고 본인이 정상적인 생각해봐요. 그럼 베트남 여자가 왜 남편을 존중을 하네. 그리고 다섯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는 결혼의 의도, 결혼의 목적, 이 범주를 알고 이 범주 안에서 결혼을 하시라고. 국제결혼 업체 찾아가가지고 30명 50명 보여줄 수 있냐.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 고르는 이런 멍청한 새끼들이 국제결혼의 반 이상이란 말이야. 그거 뭐 가라오케 가서 여자 초이스하는 거 뭐가 틀려. 본인 스스로 그 결혼의 목적이나 결혼의 본질에 맞지 않는 접근을 하면서 여자한테는 엄격한 기준으로 그 현모양처를 요구하고 있으니 그게 정상이냐 이거야. 그런 놈들이 뭐 결혼한다 해서 뭐 결혼 생활이 얼마나 잘 되겠어. 그리고 제가 이런 소리 하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국제결혼 특징이 뭐냐면 뭔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기보다는 깎아내리기 바빠. 그러니까 상대를 제대로 못 보고 그 핵심을 모르는 거지. 우리 어렸을 때 국어 공부 안 했나요? 본문에 예시가 나오면 그거를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것을 주제 파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제를 잘 파악하고 핵심을 잘 파악하니까 결혼이 잘 되는 거야. 근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결혼인데 본인이 함량 미달인 거는 생각 못하고 배우자한테 엄격한 잣대만 들이대면 그 결혼이 잘 되겠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구나 결혼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생각해보고 결혼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결혼의 준비도 하고 그 과정을 충실하게 거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좋은 결혼의 결과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인연은 좋은 관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현명한 생각으로 정상적인 여자랑 결혼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제결혼 하러 오는 인간들 중에 반 이상이 그 눈깔이 삐어가지고 그냥 섹시한 여자, 예쁜 여자 이런 여자만 찾다 보니까 결혼이 족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대접도 못 받는 거고. 국제결혼에서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잠자리 횟수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잠자리가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을 얘기해준다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족같은 생각으로 족같이 행동하니까 여자가 자기도 족같거든? 그러니까 남자 안 받아주는 거야. 그게 나이 차이, 또 경우에 따라서 신랑이 생각을 잘못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국제결혼 피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국제결혼 실패는 맞아요. 근데 국제결혼 피해라는 얘기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본인이 알면서도 발을 담궈놓고 국제결혼 피해를 봤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3년 살고 5년 살고 10년 살고 이혼해도 국제결혼 피해봤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하니까 국제결혼이 요따구 대접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내가 쌍욕을 박더라도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엊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 소신은 바꾸지 않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 엄격하고 본인이 더 노력하고 그런 분들은 국제결혼 성공해요. 근데 본인에게 관대하고 내로남불이 심한 분들은 한편으로 보면 상대한테는 엄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사실은 그 반대로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나한테 엄격하고 상대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 줄도 알고 감싸줄 줄도 알고 그래야 국제결혼이 되는 겁니다. 왜? 베트남 여자들은 아무래도 인생 경험이 짧은 20대가 많기 때문에 그 특성을 알고 결혼하시면 모든 분들이 국제결혼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